안녕하세요. 정상으로 인도하는 사람들 셀파 김혜성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123회 전산세무 1급 실무 문제풀이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프로그램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잠시 쉬셨죠? 자, 이제 법인 조정 문제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3개로 상회이고요. 우리 프로그램에 이전에 미래상사로 되어 있는 걸 따당 하셔서 3개로 상회로 반드시 변경해 주셔야 합니다. 법인조정 문제 푸시기 전에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 25년 12월 31일 결산 법인입니다. 자, 우리 문제 1번서부터 한번 들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급비용 명세서를 작성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전기 자본금 적립금 조정 명세서 이렇게 나왔는데 전기는 무조건 뭐만 본다? 기말잔액만 보시는 겁니다. 기말잔액만. 그래서 전기 자본금 적립금 조정 명세서는 항상 기말잔액만 보시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전기분 선급비용 전액이 당기에 보험기간에 만기가 도래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당기 보험료 선급 내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자동차 보험료 있고요. 그 다음에 건물 화재 보험료가 있고요. 자, 그리고 대표자 건물의 화재 보험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표자 건물의 화재 보험은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소유한 건물의 보험료를 회사가 대납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럼 결국 대표자 건물의 보험료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것은 우리가 그래서 그냥 바로 280만 원을 모두 송금불산입 상여로 소득 처분을 해 주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 전기분거 당기의 만기가 도래하였기 때문에 당기에 반드시 유보 감소 처리를 해 주셔야겠고요.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성급비용 조정 명세서로 우리 법인 조정의 성급비용 명세서로 한번 들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화면은 조금 줄여도 되니까. 자, 첫 번째 우리 보험료서부터 입력을 할 거예요. 성급보험료, 자동차 보험. 거래처 F2 누르셔서 손해라고 치면 SS보험이 나오겠네요. 시작일 2025년 02월 01일, 2026년 01월 31일. 지급액은 400만 원입니다. 회사상액 따로 없고요. 자, 다시 또 보험료, 이번엔 건물 화재보험. 자, F2 누르셔서 화재라고 치시면 HD 화재 해상이라고 나오겠고, 2025년 04월 11일부터 2026년 04월 10일까지 240만 원인데 여기에 20만 원 선급비용 계상한 게 있었죠? 네, 20만 원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는 전기분과 그 다음에 상여로 소득 처분해야 될 거 조정 등록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일단 전기분 152만 원부터 전기분은 이쪽 우측에다가 송금 산입, 입금 불산입에 F4 눌러주시고 전기 선급 비용 과대 계상에 송금 산입하고 유보로 처분함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 152만 원입니다. 그냥 이거 꼭 굳이 잘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선급비용이라고 그냥 쓰셔도 전기 선급비용 혹은 보험료 이렇게 쓰셔도 상관없으십니다. 자, 그 다음에 당기분에 대한 처리를 하기 전에 먼저 대표이사, 대표자, 건물, 보험료 그래서 280만 원만큼을 우리는 상여로 소득 처분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화면 위로 올려놓고 그 다음에 우리 첫 번째 자동차 보험 33만 9,726원에 대해서 우리 유보 발생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건물 화재 보험 45만 7,534원만큼을 또 유보 발생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순서대로 입력해 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저장. 자, 다음 문제로 한번 또 넘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업 업무 추진비 조정 명세서를 작성하라 그랬어요. 자, 판매비와 관리비에만 계상되어 있고 제조원가에는 없다 그랬고요.
자, 손익계산서상 매출액 불러오기 해주시면 될 것 같고 특수관계인 매출액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기업 업무 추진비 증빙 내역 쭉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기업 업무 추진비 중 3만 원 초과 적격 증빙 수취분 대표이사 개인적 사용분 3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사적경비 빼주시면 되겠고 복리후생비에 기업 업무 추진비 1,100만 원이 또 설정되어 있다. 모두 건별 3만 원 초과 법인카드로 결제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그냥 바로 기업 업무 추진비로 들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업무 추진비 조정 명세서로 들어가셔서 일단 불러오기를 하세요. 네. 해보시고 합계 금액이 맞는지만 확인을 한번 해주시면 됩니다. 15억 600만 원 맞죠? 그러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금액 6억 원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은 기업 업무 추진비 3,251만 원, 3,251만 원 이렇게 맞게 불러와 줬고요. 그 중에 300만 원이 대표자 개인 즉 사적 경비에 해당하는 게 300만 원이 있으니까 사적 경비 사용 300만 원만큼. 자, 여기서 300만 원을 빼버리는 거기 때문에 총 초과 금액에서 당연히 300만 원만큼 빼주셔야지 돼요. 안 뺀 것도 정답으로는 인정이 됐어요. 정답으로는 인정이 되는데 300만 원만큼 빼주시는 걸로 그러면 2,339만 원으로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나머지는 기본적으로 139만 원이 신용카드 미사용 금액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일반 영수증 수취금액 139만 원 나와 있죠.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 1,100만 원. 그래서 811번 복리후생비를 불러오시면 복리후생비 1,100만 원 입력해 주시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 3만 원 초과 금액이며 이렇게 돼 있으니까 제일 마지막에 1,100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어요. 입력해 주셔도 되고 안 해주셔도 정답으로는 인정이 다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정값지 가보시면 따로 입력, 추가 입력하실 게 따로 없으시고요. 조정 등록 그냥 바로 들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죠. 자, 그래서 F4 개인적 경비, 사적 경비, 상여로 소득 처분해야 될 게 300만 원. 그 다음에 신용카드 미사용. 신용카드 미사용에 우리 139만 원. 기사유. 그 다음에 한도 초과. 한도 초과 22만 2천 원. 네, 이렇게 해서 기사유로 소득 처분해 주시면 되겠고요. 종료해 주시고 반드시 저장해 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업무 무관 부동산 등에 관련한 차입금 이자 조정 명세서를 작성하라고 했어요. 차입금 이자 조정 명세서를 작성하라 그랬고, 자, 차입금 내역이 나와 있고요. 차입금 내역 나와 있고, 그 다음에 100만 원은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150만 원은 건설자금 이자에 해당한다. 건설자금 이자에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지 될 거 유보 처분해 주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업무무관 가지급금 내역 그래서 전년도에 투자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했고요. 그 다음에 요트를 9월 1일에 투자용으로 취득했대요. 그 다음에 전무이사에게 당해년도 7월 1일에 5천만 원을 대여했습니다. 그럼 이거는 가지급금에 해당하겠죠. 그렇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이제 그냥 업무무관 입력 그냥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전년도에 투자 목적으로 토지를 1억 원에 취득했다 그랬어요. 그랬으니까 1월 1일 전기 2월에 1억 원만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요트를 구입했으니까 요트는 동산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안 움직이는 거, 동산은 움직이는 거. 그래서 동산에다가 9월 1일 날, 09월 01일 날 취득하였습니다. 취득. 그래서 8천만 원. 자, 그 다음에 전무이사에게 7월 1일 날 대여했으니까 가지급금에 07월 01일 날 대여. 그래서 5천만 원.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지급 이자를 입력을 해주실 거니까 위로 올라가셔서 이자율 첫 번째 게 5%. 지급 이자는 500만 원. 그 중에 채권자 불분명이 100만 원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자율 4% 600만 원이 있었고요. 건설자금 이자에 해당하는 게 아까 얼마였었죠? 150만 원. 네,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정 등록 들어가셔야죠. 네, 조정 등록 들어가셔서 첫 번째 지급이자 송금불산이. 네, 그래서 업무무관 지급이자 송금불산이 처리해 주시고 기타 사회 유출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670만 9,268원 만큼, 그 다음에 채권자 불분명 대표자의 상여로 소득 처분해 주셔야 되는 게 100만 원. 그 다음에 건설자금 이자 없네요, 따로. 네, 그러면 밑에다가 그냥 건설자금 이자 해서 150만 원 반드시 유보로 소득 처분을 해 주셔야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소득 처분해 주시면 정답이 되겠고요. 자, 여기까지 반드시 저장해 주셔야 합니다. 네, 저장해 주시고.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부금 조정 명세서. 단기 기부금 내역은 다음과 같다. 적요 및 기부처 입력은 무시하기로 한다. 단, 불러오는 자료는 이용하지 말고 다음 자료만을 이용하여 기부금 세무 조정할 것. 이렇게 돼 있어요. 아, 이것 때문에 저도 처음에 한번 문제 볼 때 조금, 원래 그냥 있는 그대로 여기 이제 4개의 데이터가 있으니까 4개의 데이터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2월 결손금 잔액은 없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단기 순이익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입금, 송금 다 수정해 주시면 되겠죠. 적십자, 대한적십자에 대한 기부금. 일반 기부금입니다. 일반 기부금. 전년도까지는 특례 기부금, 전전년도였나? 특례에서 일반으로 바뀐 겁니다. 바뀐 거고. 자, 그 다음에 정부가 지정한 공익법인으로 등록된 비영리 법인, 아름다운 재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우리는 별도로 구분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 기부금에 해당한다. 그 다음에 특정 정당 후원의 현금 기부. 이게 조금 중요해요. 자, 우리는 법인세법에서는 정당 기부금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타로 해서 송금불산입 처리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국립대학교 장학금. 국립대학교 장학금. 이거 이제 특례기부금에 해당하겠죠. 그렇죠? 특례기부금.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여기에서 손불 처리한 게 1,500만 원만큼이 있으니까 1,500만 원만큼을 입금 산입에 1,500만 원만큼을 플러스 해주셔야지 돼요. 아시겠죠? 네,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기부금 조정 명세서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부금 조정 명세서에 들어가셔서 그냥 불러오기를 일단 해볼게요. 불러오기를 해보시면 이렇게 지금은 5개가 나와 있어요. 5개. 그런데 우리 여기에는 분명히 주어진 자료가 4개이기 때문에, 자, 불러온 자료를 이용하지 말라 했기 때문에 개인 기부금이 없어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그냥 하나씩 맞춰볼게요. 맞춰보시면 대한적십자, 그 다음에 아름다운 재단, 정당 기부금도 1,500만 원이네요. 1,500. 그 다음에 국립대학교 장학금 500이 있고, 그 다음은 없는 내용이니까 얘는 삭제할게요. F5 눌러서 삭제. 그래서 어쨌든 주어진 문제만큼만 똑같이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주어진 문제만큼만. 자, 적십자 일반 기부금이라 했고요. 아름다운 재단도 일반, 정당은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밖의 기부금 기타로 빼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국립대학교 장학금은 특례기부금입니다. 특례기부금. 네, 이렇게 해주시고, 기타 기부금은 나오자마자 조정 등록에 가셔서 기타 기부금 밑에 1,500만 원만큼 기타 사회 유출로 소득 처분을 해 주셔야 합니다. 소득 처분을 해 주시고, 자, 그 다음은 이제 자, 위에 수정 누르셔서 결산서의 단기순이익 4억 5천만 원, 입금 산입은 1억 1,500만 원입니다. 1억 1,500, 송금 산입은 5천만 원. 네, 이렇게 수정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기부금 조정에 가셔서, 그런데 조정 따로 하실 게 없네요. 그쵸? 왜냐면 결손금도 없고, 그쵸? 결손금도 없고, 그 다음에 기부금 2월 명세도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 그냥 하시고 저장해 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5번입니다.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 명세서. 네, 자본금 적립금 조정 명세서 질문도 너무 많고 풀이 방법을 여러분들이 자꾸 헷갈리는 것 같아서, 자, 우리 여기 밑에다가 제가 자료를 이렇게 정리를 조금 해놨는데, 우리 자본금 적립금 조정 명세서는 유보를 관리하는 장부예요. 그래서 유보 발생, 유보 감소, 이것에 대해서만 정리를 한다. 그러니까 기타 사회 유출이라든지 상여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정리를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유보 발생, 그러니까 증가다라는 표현이 유보 발생이다. 유보 발생이고, 감소라는 표현이 유보 감소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입금 산입, 송금 불산입 처리하는 경우가 있고, 그럴 경우에 우리가 양수로 표현이 되고, 그 다음에 송금 산입, 입금 불산입 하는 경우 음수로 처리가 돼요. 그러니까 양수로 되어 있는 것의 유보 발생은 양수로, 그 다음에 음수는 음수로 쓰는데, 유보 감소에서도 마찬가지, 우리가 전기의 음수면 계속 음수로, 전기의 양수면 계속 양수로 입력을 해주셔야지 된다라는 거. 그것만 신경 써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법인세 이렇게 나와 있는데, 법인세 비용은 기타 사회 유출로 처리하니까 이거 해당 사항이 없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 단기의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 그랬으니까 이 감가상각비는 우리 뭐라고 해야 돼요? 유보 발생. 그래서 양수로 입력을 해주셔야지 되고, 송금불산입이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세금과 공과 취득세, 이것도 유보 발생이죠. 유보 발생 플러스, 그 다음에 전기 재고자산 평가 증, 전기분이 있으니까 전기분은 우리가 무조건 마이너스로. 그래서 여기에 중요하게 들어가셔야 되는 게 마이너스로 표시를 해주셔야지 된다. 마이너스로 표시를 해주시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 전기분이라 그랬네요. 그쵸? 마찬가지. 그러니까 전기분이니까 전기분은 무조건 유보 감소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전기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 이것도 유보 감소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 한도 미달액, 그러면 얘는 추인이네요. 그쵸? 추인. 그래서 얘는 증가. 그러니까 유보 발생인데 마이너스 유보가 발생을 한 거예요. 추인해 줘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인이다라기보다는 송금으로 산입을 해줘야지 되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퇴직연금도 우리 송금 산입액 이렇게 주어졌으니까 얘도 유보 발생, 그리고 마이너스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그러니까 송금 산입 마이너스, 얘도 송금 산입,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어렵죠. 그래서 자꾸 헷갈리시게 되니까 전기분 나오면 무조건 다 전기는 유보 감소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기는 항상 유보 감소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것도 유보 감소인데 어떻게 돼 있는 거다? 얘는 마이너스다. 처음서부터 마이너스로 입력이 되어 있는 상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여기 밑에 전기분 자족표는 기말만 보시는 거라 그랬죠? 그렇죠? 여기에 나와 있어요. 여기에서 마이너스로 유보 발생이 되어 있는 상태고, 플러스 유보 발생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사라지기 위해서는 유보 감소가 돼야 되는데,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유보 감소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자본금 적립금 조정 명세서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본금 적립금 조정 명세서. 불러온 기존 입력된 자료는 삭제하고 이랬어요. 그래서 얘는 그냥 순서대로 다 삭제합니다. 그냥 F4 삭제. 네, 그냥 다 삭제해 주시고, 자, 우리 순서대로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일단은 전기분을 먼저 입력해 볼까요? 감가상각비 기초잔액 500만 원. 그 다음에 밑에다가 재고자산 평가증, 얘는 마이너스 250만 원. 자, 그 다음에 대손충당금 한도 초과
300만 원만큼 입력을 그냥 먼저 해놓고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먼저 해놓고. 자, 그 중에 일단 감가상각비 유보 발생이니까 양수로 700만 원만큼, 그럼 감가상각비 증가에 700만 원 넣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세금과 공과가 나왔으니까 세금과 공과 없으니까 세금과 공과 입력해 주시고, 단기에 1000만 원만큼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1000만 원 증가. 자, 그 다음에 재고자산 평가 중 전기 거니까 감소에 마이너스 250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전기 추인액 50만 원 그랬으니까 단기 중 감소, 전기부는 무조건 감소해. 그래서 50만 원만큼을 감소시켜 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전기 대손충당금 한도 초과, 대손충당금 전기분 또 감소에 300만 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비 밑에다가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비. 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여기에 송금산입이잖아요. 송금산입. 그러니까 마이너스로 입력해라.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발생하였다. 그러니까 증가에 마이너스 200. 자, 그 다음에 퇴직연금 충당금 마이너스 2천만 원. 네,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있는 그대로만 여러분들이 넣어주시면 된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입금산입, 송금불산입 이 부분은 우리가 양수로 기본이 발생일 경우 발생은 양수로 입력을 해주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송금산입, 입금불산입 이 부분은 발생했을 때 우리는 음수로 기본으로 입력을 한다. 그리고 발생은 무조건 어디다 입력해라? 증가란에다가 입력해라. 증가란에다가. 단계 발생한 것은. 그 다음에 감소한 것은 유보 감소했을 때 감소란에다가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입력해 주시고 저장해 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123회 전산세무 1급 실무 문제풀이를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조금만 더 신경 쓰시면 충분히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여러분들의 합격을 응원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